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제 행사는 개최국을 세계 각국에 홍보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무리를 하게 되면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속칭 올림픽의 저주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올림픽 개최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지만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며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관리 비용을 충당하느라 국가 경제를 좀먹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올림픽이 처음 열린 1896년 역사적인 첫 개최지는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그로부터 100년도 더 지난 2004년 아테네에서 또 한 번의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하지만 이렇다 할 기간 산업이 없는 그리스가 올림픽을 개최하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그것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스는 남유럽 재정 위기를 촉발하는 불씨가 되며 급기야 2015년에는 국가 부도 사태인 디폴트 선언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로 다음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곳은 2008년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서 20년 만에 아시아에서 열린 올림픽이라는 데 더해 아직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공산국가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올림픽 특수로 해마다 10% 이상 GDP 성장률을 기록하던 중국은 올림픽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치솟던 중국 증시는 상해 종합지수가 고점 대비 70% 이상 폭락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편파 판정과 승부 조작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필요 이상의 할리우드 액션을 선보이며 애매한 상황에 처할 경우 심판으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 선수를 밀쳐도 실격 처리를 당하지 않는 것은 중국 선수입니다. 또 앞선수 다리에 걸려 넘어져 꼴찌를 하면 심판은 비디오 판독을 거친 후에 중국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판정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각종 어이없는 결과들을 두고 세계 각국은 이 대회가 중국 운동회냐며 따지고 나섰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편파 판정과 승부 조작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중국의 인구는 공식적으로 약 14억 5천만 명으로 세계 1위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벌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가진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들과 신뢰관계에 기반을 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19세기 초 영국과의 아편전쟁 패배를 시작으로 프랑스, 일본 등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중국. 그 때문에 중국은 다른 국가가 중국에 들어와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난 2월 12일 미국 블룸버그는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지 못하는 3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로 국제적 고립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메달 획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렴치한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한 중국의 5대 자치구 면적은 중국 전체의 40%에 육박합니다. 다시 말해 원래 중국의 땅이 아니지만 사실상 강제로 편입을 한 건데요. 힘으로 갈등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인권 탄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인 한복과 김치도 한푸와 파오차이라는 중국식 이름으로 탈바꿈시키며 은근슬쩍 중국 문화로 강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을 통한 상생이 점차 중요해지는 사회에서 스스로 고립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주변 국가인 우리는 물론 최종적으로 중국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분간 그 태도가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올림픽 이후 국제관계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잘 살펴보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